이곳,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주말 하루 방문객 수가 수만 명에 달하던 곳이었습니다. 데이트 장소 1번지, 감성 여행지의 상징, 드라마 촬영지까지.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토요일 오후인데도 사람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상점 10곳 중 7곳이 비어있고 불이 켜진 가게를 찾는 게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때 지역 상권을 살렸던 이 공간은 왜 이렇게까지 무너졌을까요? 문제는 단순히 한 관광지가 사라진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몰락은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한때 주말마다 사람이 너무 많아 걷기조차 힘들던 곳이었습니다. 하루 수만 명이 몰렸고 주차 자리는 늘 부족했으며 골목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데이트 명소, 감성 여행지, 드라마 촬영지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붙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토요일 오후인데도 지나가는 사람은 드물고 열려있는 가게보다 닫힌 셔터가 더 눈에 띕니다. 상가 10곳 중 7곳이 비어있고 일부 건물은 몇 달째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유행이 끝난 걸까요? 아니면 대한민국 상권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가장 먼저 드러난 사례일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하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장면, 정말 파주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곧 우리 동네에서도 보게 될 풍경일까요?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큰돌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경기도 파주에 있는 파주 프로방스에 나왔습니다. 이곳 파주 프로방스는 지난 1997년 프랑스 남부 감성을 테마로 조성된 문화형 상업마을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국내에서는 보기 드물었던 테마형 상업공간이었고 감성이라는 단어가 지금처럼 흔하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파스텔톤 건물과 동화 같은 골목, 아기자기한 상점들로 구성된 이곳은 단순한 상가가 아니라 걷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경험 공간이었죠. 특히 이곳은 연인들의 데이트 명소로 빠르게 자리 잡았습니다.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고 골목을 천천히 걷고 유명했던 마늘빵을 나눠 먹는 코스는 거의 공식처럼 여겨졌습니다. 누군가는 이곳에서 첫 데이트를 했고 누군가는 기념일을 보냈으며 누군가는 이 골목에서 미래를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각종 드라마와 광고 촬영지가 되면서 파주라는 지역 자체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놓기도 했습니다. 주말이면 관광버스가 줄을 섰고 주변 도로는 상습 정체 구간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 시절을 기억하는 분들에겐 이곳이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한 시대의 분위기와 강정을 담고 있는 추억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분위기는 2010년대 후반부터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 소비 트렌드였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사진 한 장 남기는 공간에 오래 머물지 않기 시작했고 경험은 점점 더 빠르고 자극적인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 중심의 소비 구조 속에서 프로방스의 감성은 점점 9세대의 이미지가 되어갔습니다. 두 번째는 경쟁 공간의 등장입니다. 인근 지역의 대형 복합 쇼핑몰, 신형 카페거리, 테마형 상업시설들이 잇따라 생겨났습니다. 주차가 편하고 시설이 새롭고 한 번에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공간들이 선택받기 시작한 겁니다. 상대적으로 노후화된 프로방스는 자연스럽게 비교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결정타가 된 것이 코로나였습니다. 관광객의 발길이 완전히 끊기면서 상인들은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고 하나둘 가게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는 원인이 아니라 이미 약해진 구조를 무너뜨린 촉매에 가까웠습니다. 이 시점부터는 감성의 문제가 아니라 숫자의 문제가 됩니다. 유동인구는 급감했고 매출은 고정기를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임대료, 관리비, 인건비는 그대로인데 손님만 사라진 구조에서는 버틸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이곳처럼 관광형 상권에 의존하던 공간은 회복 속도가 더뎠습니다. 생활형 상권과 달리 다시 올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발걸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번 끊긴 방문 동선은 생각보다 쉽게 복구되지 않습니다. 공실이 늘어나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빈 점포가 늘수록 거리의 체류 시간은 줄어들고 체류 시간이 줄어들수록 소비 가능성은 더 낮아집니다. 이는 다시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고 결국 또 하나의 폐업을 만들어냅니다. 상권이 스스로를 깎아먹는 구조가 된 겁니다. 여기에 노후화 문제가 겹쳤습니다. 외관 관리, 동선 개선, 콘텐츠 교체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공간 경쟁력은 더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새로운 세대에게는 익숙한 감성이 아니라 낡은 공간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이곳의 문제는 감성의 쇠퇴가 아닙니다. 유입을 만들 구조, 체류를 늘릴 장치, 반복 방문을 유도할 콘텐츠가 동시에 사라진 상태입니다. 상권이 살아있기 위해 필요한 기본 조건들이 하나씩 무너진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자체 역시 이 공간을 살리기 위해 여러 시도를 했습니다. 행사 유치, 조형물 설치, 리뉴얼 논의까지 이어졌지만 구조적인 한계를 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인구 감소, 청년 소비 여력 하락, 지역 상권의 양극화라는 큰 흐름 앞에서 단기 처방은 효과를 내기 어려웠던 겁니다. 지금 이곳을 걸어보면 과거의 흔적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흔적들은 관리되지 않은 채 멈춰서 있습니다. 꺼진 간판, 닫힌 셔터, 사람 없는 골목은 단순한 공실이 아니라 시대 변화의 결과처럼 보입니다. 이 장면은 파주 프로방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국 곳곳에서 테마형 상권, 감성 상권, 관광형 상업시설들이 비슷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문제는 왜 실패했느냐보다 왜 같은 구조가 반복되느냐에 있습니다. 상권은 감성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꾸준히 방문할 이유, 세대가 바뀌어도 소비가 이어질 구조, 그리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그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지금 이곳처럼 조용해질 수 있습니다. 한때 동화 속 마을 같았던 이 공간이 이렇게 변한 모습을 보며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무너질 곳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풍경은 미래의 다른 지역 모습은 아닐까요? 전국에 계신 큰돌TV 가족 여러분,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댓글로 응원 부탁드릴게요. 큰돌TV는 다음 영상에서도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드릴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